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국호입니다. 이번 달에 받은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기출이라고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출이고요. 내신 기출 되게 오랜만이네. 거의 다 수능 문제였는데 예, 그 내용을 읽고 근데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솔방울 있죠. 이 글 흐름에서의 솔방울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잡고요. 2등급 이상으로. 근데 실제로 2등급하고 1등급의 어떤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예, 포인트는 예, 문맥 속에서의 솔방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걸 묻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제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선지가 외부 작품이에요. 여기서 외부 작품이라 함은 내신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던,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작품들이 되고요. 이게 국어 내신에서 보통 변별력을 내는 그런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좀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글의 내용은 자연 파괴에 관한 그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화자가 편집글의 형식을 띄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당신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 왼쪽은 필요하지 않고요. 저 오른쪽만 조금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냥 자연 파괴가 너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라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방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쳐도요. 그러니까 솔방울을 남긴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제가 생각 지식은 별로 없어가지고 솔방울이 소나무의 씨앗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자,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 중간 생략되고요.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 자, 솔방울이 뭐하고 연결되고 있나요? 김창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솔방울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고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별로 사랑하진 않는데, 자,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저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 살아남는 어떤 힘일 겁니다. 예. 일단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체크해 볼 만한 부분, 본문에서 이 세 부분인데, 처음에 자손들을 기르겠다라는 말 있죠. 자, 그리고 솔방울로 인한 소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끈질긴 저력.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짚어가지고 솔방울의 의미를 끄집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장훈호 선생님, 이거 세 개를 끄집어내면 솔방울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참 힘듭니다, 수업이. 제가 하고 제가 답을 달고 예. 자, 해가지고 이건 나왔어요. 문제를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뭐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걸 실제로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작품은 배우지 않은 작품입니다. 근데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솔방울의 함축적 의미는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들어가십니다. 자, 1번에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19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들어왔고, 그러니까 외로울사라고 했죠. 지금 유리왕이
얘 실은 유리왕이 떠나가는 여자한테 차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하고 이래 보니까 꾀꼬리들이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자기가 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꾀꼬리는 지금 뭐냐면은 뭔 것 같아요? 이한 선생님. 애정. 애정 좋죠. 예, 죄송합니다. 화자와의 대비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저쪽은 즐거워 죽겠는데 저는 비참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게 시험 범위에 나올 때는 번지가 무슨 뜻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여기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번지는 사는 곳이겠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깨는 산울림이라고 하면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 제가 평소에 쓰던 말이 나올 뻔했는데 저는 뭐가 사라지는 거 다 나가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저도 모르게 나가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터전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처받는 거죠. 거기에 가슴이 금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처에 대한 뭘까요? 시각적 현상화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죠. 자, 이거를 자,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생명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부르는 소리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도 옆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혼입니다. 초혼은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 장례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대 장례 절차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렇죠? 그런 슬픔, 그게 한이 된 겁니다. 돌은요, 한을 형성합니다. 좀 그렇다라고 볼 때 3번을 찍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죽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찍는다는 얘기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는 학생이 가장 힘든 게 아마 4번일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알지 못하면 애초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떨고 위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자, 이런 걸 냅니다. 그러면 암병을 내면 어떡하느냐? 이때 선생님이 내세우는 게 수능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는 거죠. 수능 공부를 할 거면은 여러 개를 많은 작품들을 공부를 했었어야지. 이런 식의 논리로 이게 무마가 됩니다. 자, 달아 높이곰 돋아샤. 자,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머리곰 비치오시라. 멀리 비춰주십시오.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이거는 해석을 안 하고요. 저제 뇌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빼고요. 증대를 드대오시라 라고 씁니다. 증대는 질퍽한 데예요.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남편이 시장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강도한테 해를 당하거나 강도한테 해를 당해서만 못 돌아오는 건 아니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나도 못 돌아옵니다. 여튼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감은 선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자, 이 부분이에요.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자, 다시요.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라고 했죠. 자, 이재호 선생님. 잠 깨시라고 질문 드릴게요. 실핏줄하면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보통? 피. 제가 하겠습니다. 퍼가도 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피를 뽑아도 피가 계속 수혈되는 그런 느낌 생각하셔도 돼요. 즉 여기가 생명력입니다.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고요. 예. 좀 선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 가지고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 이거는 지금 내신 시험이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학생들이 시험 범위를 다 공부를 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끄집어냈지만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가 됐다면 이미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질문을 해와요. 많이 질문해오는 유형이에요. 그럼 저는 뭘 묻냐면은,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있는 부분. 저는 1, 2, 3, 4, 5번을 설명해 주지 않고 가의 솔방울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을 할 때 솔방울의 함축적 의미가 뭐니? 라고 먼저 묻습니다. 이거는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는 애들은 이제 뒤지게 맞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1, 2, 3, 4, 5번을 모르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함축적 의미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저 작품 분석하려고 듭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읽으면서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이 꾀꼬리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꾀꼬리가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이 의미가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서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로 정답게 논의는데 외로울사 있는 몸은 여기 어떤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지금 결과론적인데 조금만 4번, 5번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4번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답을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지금 보면 5번은 실패줄 나오고 그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라는 건 뭐냐,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자, 결과는 좀 그렇게 되고요. 다음. 상위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에 따라서 이제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한 변별은 없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내신에서 하위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글을 좀 세세하게 읽어주면서 좀 지도를 해야 되고요. 빈도는요.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고 일부 구절이나 단어들을 체크해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솔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5에 3 정도 되고요. 난이도는요. 자, 이건 선지 때문에 난이도가 갈리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강인한 생명력을 묻고 이게 그냥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선지가 배우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5에서 한 3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